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 20학번 재학 중인 한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피곤하시죠? 네. 애플의 SSC 2년 연속 수상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애플이 주관하는 대회고 애플이 직접 평가하는 대회고 전 세계 학생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앱 개발 대회입니다. 애플이 판단하기에 혁신성, 창의성 혹은 사회적 영향력 부문에서 탁월한 사람을 350명을 위너로 선정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탁월함을 보인 50명의 수상자들에게 디스팅기시드 위너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제 작년에 350명 안에 드는 위너가 됐고, 또 1년 정도 지나서 도전했을 때 이제 50명 안에 드는 디스팅기시드 위너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한국에서는 크게 잘 실감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현장 나가서 임원분들 만나고 전 세계의 다른 디스팅기시드 위너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대단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긴 했구나라는 걸 좀 실감을 하긴 했습니다. 떨렸어요. 근데 이게 긴장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그런 엄청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대화해볼 수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기회가 와서 떨렸어요. 제가 이 앱을 일단은 시연을 하는 목적이 큰 자리였어서 시연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놀라웠던 거는 제가 이 앱을 만들면서 제일 크게 고민했던 게 UX 디자인 설계인데 바로 캐치해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골저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앱은 모스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앱이고 모스 코드와 스픽을 합친 이름입니다. 그래서 루게릭 환우분들을 위한 앱이고 이제 눈 깜빡임을 모스부호로 변환해서 짧은 깜빡임은 모스부호 중 닷, 점, 그리고 긴 깜빡임은 대쉬, 그 막대기로 해서 이제 알파벳을 만들고 그 알파벳들이 모이면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아이패드가 결국 그 문장을 읽어줌으로써 좀 의사소통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입니다. 제가 작년에 스위프트 스톤 챌린지 위너로 선정돼서 이 액세서빌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했고 처음 들어보기도 하는 단어라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세션에 참여를 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만 그걸 간과하고 있었고 그런 접근성이라는 거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한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너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주 가벼운 예시로 화장실이 어떻게 열고 닫히는지, 자동문이 어떻게 열고 닫히는지부터 시작해서 행사장 곳곳에 액세서빌리티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카테고리 자체에 좀 첫 번째 트리거가 됐고 제가 2023년도 12월부터 서울에서 창업을 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몸담았던 곳이 공유 오피스인데 거기도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고 그걸 위한 장치나 문화가 너무 잘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제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액세서빌리티라는 카테고리로 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트리거로 계속 작용을 했습니다. 일반 앱이 아니고 결국에는 제가 액세서빌리티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포커싱한 앱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들었어야 됐고 근데 그게 코드 자체는 애플에서 너무 잘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기술을 가져다 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루게릭 환우분들이 눈 깜빡임으로 아주 단순한 의사소통을 하는 건 맞지만 모든 모스부호를 다 보여드려야 됐었고 근데 그러기에는 아이폰에서는 도저히 사이즈가 안 나왔고 그래서 아이패드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면서 이 애플이 추구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지가 사실 가장 어려움이었어요. 결국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눈 깜빡임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결코 눈 깜빡임을 제외한 어떠한 제스처도 요구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디자인 원칙을 세웠었는데 공식적인 시스템에 없는 모스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눈 깜빡임으로 버튼을 활성화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 한국루게릭병협회에 연락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좀 신기했고 놀라웠던 인사이트는 그냥 일단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큰 인사이트였습니다. 우수상을 탄 것 자체가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은 결국 그냥 상일 뿐이긴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타게 돼서 그게 제 앞으로를 증명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 하는데, 제가 저를 앞으로 증명해 나갈 때 좋은 무기를 갖췄다고는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가 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팅기시드 위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좀 2박 3일 동안 계속 대화하고 가깝게 진짜 그들의 이야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경험 자체가 혜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강점은 혼자서 뭔가를 만들든 팀으로 뭔가를 만들든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냉정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결국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 과정 자체에 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전 다 배워요. 처음부터 난 프로그래밍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언어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 떼고 이거 하고 라고 제가 그 과정을 밟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만들고 싶었던 게 항상 있었고 그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들려고 이제 모든 걸 다 배워서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했던 거는 건설 현장에서 꽤 오랫동안 막노동도 하면서 돈을 좀 모았고, 그때 경험으로 느꼈던 거는 일단 굶어 죽진 않겠다. 일단 내가 내 몸으로 돈을 벌 수는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일단은 그 경험을 끝냈고, 저는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습득하면 자신 있었던 거는 이거 진짜 내가 누구보다 잘 쉽게 가르칠 수 있다. 보트 조정면허 강사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트 조정면허 강사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확실히 강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그 경험을 마무리 짓고, 세계 주류 판매점에서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뭐 맥주, 와인, 위스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판매하고 모든 술에 붙여놓은 자료를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그런 활동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블로그에 대한 반응과 공감이 많고 댓글이 많아서 그때 느꼈던 거는 또 내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수는 땅 끝이라서 사실 그런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아요. 동네 학원을 좀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네 학원을 직접 돌아서 정보를 갖고, 그때 당시에 노코드 툴, 코딩이 필요 없는 도구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재를 했고, 그러다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수익도 생기고, 그게 제 첫 창업이었어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업이 됐어요. 요 일이든 앞으로 다른 일이든 퀄리티를 좋게 하려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필수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마침 동북아시아 최초로 애플에서 교육기관을 건설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저는 전역 후에 갔어야 되기 때문에 2기로 들어갔고, 거기서 애플 플랫폼 내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와서 다시 창업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장관상 받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이제 어느 정도 숨 돌릴 틈이 살짝 와서 학교를 한번 돌아와 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다시 전공 과목을 공부한다면 이 과목들이 어디에 쓰일지가 그려질 것 같고, 일단 한번 나이 더 먹기 전에 돌아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에서 진로 멘토링 멘토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먹어본 음식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처럼 본인이 어떤 진로를 갖고 싶은지는 본인이 경험한 곳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지를 넓히면 넓힐수록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왜 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느꼈으면은 그때 당시의 경험은 일단 접고 조금 더 딥하게 다른 경험을 찾아서 진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정했습니다. 이번에 애플 WWDC 행사 가서 여러 분들도 만나고 발표 자리도 많았는데 그 덕분에 사실 테크 기업들에서 잡 오퍼랑 인턴십 제의도 받았어요. 그 업무를 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한 제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현장에서 의사소통하고 이제 네 생각 어때?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런 정도의 언어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일상 대화하는 영어랑 이제 업무를 하는 영어는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어느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프로페셔널하게 영어를 좀 마스터하는 게 제 다음 목표입니다. 나에게 부산대란 한 단어로 읽어주시고. 나에게 부산대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궁금함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부산대란을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기에는 경험을 많이 안 해봤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는 사실 부산대학교라는 학교가 궁금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산업공학과라는 과가 전국에 많지만 이 지역마다 조금씩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부산대학교의 산업공학과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전공 과목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궁금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얘기 정말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